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뉴페이스를 모셨습니다. 이성웅 글로벌 파트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김민수 대표님이야 워낙에 팬들이 많으시고 네. 예? 네. 저희는 무슨 말만 해도 다 욕을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뉴페이스 분께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네,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필 근데 처음 나오신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저점 경신하면서 네, 분위기가 안 좋죠. 그 힘든 매일 나오는 날이었는데. 저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왜요? 매일 나오다 보니까 매일 저점. 아, 죄송해서요 그냥. 같은 멘트 계속해서. 네. 네. 이럴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서 네, 도움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연출됐고, 그다음에 버티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차 전지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인덱스 쪽 매도 나오면서 청산이 나타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 바닥이 여기다라고 논하기에는 저희가 뭐 신용 잔고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적인 요소라든지 그게 뚜렷하게 바닥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징후가 없다고요? 네네. 갑자기 네. 아니 처음 나오셔서 지금 징후가 저를 이렇게 없다. 당황하게 아, 징후가 없다. 네네. 그래도 뭐 좋은 거 뭐 한두 개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희망적인 거. 신용 잔고 같은 경우가 네. 그래도 꽤 줄었잖아요. 뭐 어제 기준으로 거래소가 한 10조 6천억,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9조였는데 이제 뭐 각각 9조 8조 정도 되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 신용 잔고로는 좀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지수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그 바닥을 형성 못하고 있다 보니 지수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지수는 사실 오늘 일본도 플러스가 났고 네. 중국은 계속 좋고 미국도 장중 3,650 하루 딱 찍고 지금 3,800 가까이 왔고 오늘도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플러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해외 지수는 바닥을 뭐 단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요인 혹시 뭐 특별한 게 있을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대표님 혹시 있으세요? 요인 자체가 아무래도 뭐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환경이고 기관 쪽 수급 자체가 다 없잖아요. 금융투자 차익 거래만 있고 나머지 주체들은 지금 뭐 매수에 대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선물 흐름 따라서 그냥 쫙 매도가 계속 나오는 그러한 추이가 나타나다 보니 뭐 이게 수급적으로 계속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증권사 운용 쪽은 어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운용은 고유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증권사, 네. 이런 때 가면 이제 보통은 짜증나고 힘드니까 네. 포장마차에 모여서 음, 좀 이렇게 터는 얘기들 있잖아요. 자기네 분위기 얘기들. 이런 거 근데 사실 저희는 애널리스트라서 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내에서는 아. 그런 대화가 사실 차단돼 있어요. 여긴 사회예요. 네, 안 넘어오시는데요. 네. 교육을 빡세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와서 저 종목 얘기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여쭤보고 하는 거는 뭐 진행자로서 무관하죠. 내 분위기 예. 여쭤보고 하는 거는 그러면 네. 피동적으로 얘기하는 거 괜찮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얘기하신 기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나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루머가 있을 때 확인이 안 되니까 그 확인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주식을 이렇게 뭐랄까 플레이하는 거를 기관들도 그냥 약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되게 크고요. 사실 기관에서 기대하는 거는 누군가 큰 분이 오셔가지고 이 흐름을 한 번만 바꿔주면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한 번 물리면 다시는 이런 일을 못 할 텐데 지금 3일, 4일째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손 놓고 있다. 대해서 약간 좀 가슴 아파하는 얘기는 좀 전화가 오죠. 매니저 이거는 이제 증권사는 아니고 저희 고객의 매니저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그냥
뭐라고 솔루션을 주십니까? 솔루션보다 이제 그냥 들어주시는 얘기를 거죠. 하는 거죠. 서로 그냥 뭐 솔루션이 아니라 네. 뭐라 그럴까? 그냥 서로 한탄. 한탄도 하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저희가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있고 네. 섹터 애널리스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매크로 쪽이 전체적으로 다 전망이 지금 엇나갔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죄송할 뿐인데 네. 어쨌거나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그쵸. 물가가 이렇게 갈 줄 몰랐고 여러 가지가 이제 꼬이면서 올해 매크로가 먼저 반성문을 쓰는 분위기였으면 네. 이제는 이렇게 기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이런 일들이 하반기에 일어나면 네. 그래도 올해 이익 추정을 잘 내려요. 네네. 회사들도 네. 연말에 이제 결산이 다가오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네.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애매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전쟁, 뭐 봉쇄 네. 이런 거는 연말까지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대부분 기업들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낮추지를 않아요. 네네. 그쵸. 그러면 약간씩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게 이제 2분기에 낮추는 회사가 생기고 하반기는 아직 모른다. 이러면 아직 연간 추정 실적을 애널리스트가 아직 연말에 유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금리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기업을 바텀업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이익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 근데 회사가 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못할 거다 이러는 전망을 내놓기는 사실 부담스럽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단에서 EPS 추정치가 내려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서로 괴로운 낮추면서 괴로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싶어요. EPS 추정이 대부분 안 됐는데 주가는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다 주식은 그래서 선행하니까.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다 낮추고 나면은 네. 그때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네. 낮추기 시작하면 바닥일 것 같아요. 훨씬 먼저 훨씬 많이 빨리 빠져서. 내려가서. 어떤 것 같으세요, 대표님 느낌상?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쑥쑥 보려고 했었는데 네. 가격은 다 됐습니다. 솔직히. 네. 예. 가격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저희 너무 빠졌다. 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레버리지 때문에. 네. 뭐 이런 보니까 오늘은 기관들도 손절 물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가지세요. 투자자분들도 네. 기관도 손절합니다. 보니까 대충 단가 계산해 보니까 막 좀 이렇게까지 놔둔 것들도 있더라고요. 대충 단가가. 그래서 이런 그들도 손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절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손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전략은 뭐 봐야겠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얘기 그거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다 모르고 2분기 실적 괜찮다는데 그래서 계속 하락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쭉 밀리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제 누가 이제 딱 총대를 매죠. 네. 잘못 본 것 같아. 실적이 좀 미스가 날 것 같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보면서 이제 또 다 실적 추정치 낮추기 시작하면서 그게 한 1분기, 2분기 정도쯤 되면은 근데 하향 추정치 나오는데 주가는 안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반영되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증권사는 안 바뀌어요. 네. 올라가면은 또 같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 토로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아직 실적 바뀐 게 없는데 주가가 먼저 갔다 이런 뉘앙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 하향치 낮출 때가 거의 이제 가격은 다 됐다는 소리 들립니다. 저한테는. 네. 네. 그래서 네. 매매할 때 제일 괴로움이 뭐냐면은 이 정도는 와, 이 정도까지 빠졌어? 그러면 벌써 손이 가 있습니다. 매수하려고. 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제 시장 리스크 때문에 같이 밀리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럴 때는 한번 요란한 폭풍우가 한번 올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인 거죠. 오늘도 요란한 게 아니었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요란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이게 그 기존의 과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과거 사례 뭐 대공황 그다음에 뭐 70년대 있었던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그 금리 인상과 전쟁이 함께 온 시기는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조차도 지금 뚜렷하게 금리를 통해서
이 물가 상승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그게 물음표 전체적인 매크로가 물음표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들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은 계속 뭐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직 그 레버리지가 뭐 줄어든 부분 자체가 네. 그게 바닥이 아닐까 싶어서. 네, 그래서 아직 뭐 오늘이 처음에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몇 차례가 더 구간이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급만 놓자면요. 네. 얼마 정도의 레버리지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가 오늘 좀 줄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일단은 수치가 내일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기는 한데 오늘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용 비율이 높은 게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종목들을 이제 뭐 수급에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내일 일단은 신용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닥 시그널은 없는 것 같다. 김민수 대표님은 가격은 많이 빠졌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까 신용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팬데믹 전에 네.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한 25조, 뭐 많아 30조 잘 못 갔죠.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그때 한 2010년 때부터 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가 좀 올라서 박스권인데도 신용이 한 뭐 거의 9조, 10조 가면 이거 조심하자.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만기일쯤 가면 그냥 우르르 물량 나와서 다 빼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거 약한 뭐 7조, 8조, 그러니까 7조 밑으로 한 6조, 6조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단기바닥 나오고 또 돌리고 이 반복을 2010년도에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60조 생각하고요. 물론 조금 빠졌지만 거기다가 20조대 한때 뭐 25조까지 갔는데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30%잖아요, 거의. 네. 이게 그러면 그 정도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15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한 3, 4조는 더 나와야 될 텐데 요게 걱정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스탁노는 계산이 안 되죠. 얼마가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다가 CFD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외국인들로 잡히고 막 난리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또 담보대출 있을 거고요. 네. 주식담보대출. 주담대 그거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직 계산을 좀 더 해야 됐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장 좋은 거는 딱 하루 이틀 안에 정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아프지만 서킷 브레이크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서 6%인가요? 서킷 6%고 6%죠? 예, 서킷이 6%죠. 6%. 사이드카가 6%, 서킷이 8% 아닌가요? 하여튼 5% 넘어요. 확실히 5% 넘어요. 네. 그러니까 6%, 오늘 8%. 갖고도 안 된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수급도 좋고 한데 네. 약간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안 좋게 보고 나쁜 소식도 안 좋게 보는데 뭘 느끼냐면 6월 10일에 물가 나왔잖아요. 네. 물가 높게 나왔다가 주식을 막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시장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물가 높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물가가 빠진다는 시그널이 열흘 내내 계속 나왔거든요. 네. 물가 빠져, 뭐 농산물 빠져, 다 빠졌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님들이 물가 빠지면 어닝 안 나온대 라고 얘기하면서 또 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식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내년 20년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매매 로직을 얘기하면서 가전제품이 안 팔린다고 삼성전자를 판다는 얘기는 제가 요즘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가전재고가 미국 가전재고가 지금 늘긴 해요. 네. 재고 출하가 되게 떴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판다 그러고 대만의 고멍치 애널리스트가 뭐 메타가 400만 대를 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400만 대. 걔네 조그만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반도체를 다 두드려 패요. 더 웃긴 건 그러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왜냐하면 택이 50%가 넘거든요. 근데 대만이 1% 빠지고 이거 뭔지를 진짜로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서 진짜로 거의 끝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보고 모든 논리를 파는 거에 끼워 맞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끝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이런 약간 보통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바닥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수급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요거의 간극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네. 들어가야죠. 예. 그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코로나 때도 그랬고 네.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다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예, 서브프라임 때는 그때 그 반등 자체가 그 통화 수합으로 네, 통해서 그렇죠. 반등이 나왔고 코로나는 그때 거래소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빠지고 호주 선물이 거의 하한가 근처에 가 있다가 플러스로 돌리면서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시장이 2번 정도 더 부러졌었어요. 예. 100포인트쯤 2번 정도. 네, 이게 딱 부러지면서 특정 종목 같은 경우 이 뭐 CFD가 많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은 신용이 높거나 하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한 이틀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있고 그 트리거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은 아직 그게 없어요. 근데 네. 말씀하신 그 서브프라임 때는 네. 저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부실이 어디까지 전이가 될지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네. 회사들이 부도가 난다 네네.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축은행 문 닫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지급불능 사태가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뭔가 전이된다기에는 개인들만 어떻게 보면 손실이 크고 기업들은 또 아직 이렇게 뭐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걸 걱정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나 금융기관들은 그때 대비해서 건전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때랑 비교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적으로 그때랑 비교해서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그 트리거를 가지고 그렇죠. 나타나는데 이 장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매크로가 물음표잖아요.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연준도 모르는데 누가 네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죠. 처음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물가가 높아지니까 유가 빠지면 시장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가가 빠지는 단계에서 뭐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이 나올 때 하락의 빌미를 계속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음표를 놓고 시장을 살펴보는 거죠. 네, 물음표가 있다 보니 계속 시장은 참여자들이 나도 물음표 잘 모르겠다. 바닥이 어딜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면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이건 잘 모르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데 아직 뭐 뚜렷함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 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사실은 뭔가 어떤 시그널이 숫자로 나오는 게 있으면 네. 용감한 애널리스트가 그래도 몇 명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네. 상반기부터 위험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기업들도 섹터 단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생기다가 문제가 커진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연초 생각해 보면 네. 너무 빠르게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대로는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게 아니네 이런 네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3,000포인트였어요. 저희. 네네. 네. 이제 앞자리가 바뀌려고 이제는. 근데 작년에는 뭐 3,400이었는데요. 뭐 7월에. 그렇죠. 예. 네. 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 계속 고민만 많아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사님처럼 물어보거든요. 나 좀 주식 좀 친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가 아시는 분들 다 제 외죠. 한때 재직하셨다가 네. 예, 나가신 분들인데 그런 네. 분들도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돈은 있다. 쌓여 있다. 네. 그러니까 쌓여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다 준비돼 있다. 네. 다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형님 이거 진짜 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맞다. 근데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네. 이런 얘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들 누가 먼저 움직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 신호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이제 횃불 딱 들면은 거기서 같이 와 하고 들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런 징후가 없다 보니까 내가 먼저 들었다가 괜히 바람 훅 불어가지고 꺼주면은 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횃불 역할을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좀, 예. 누군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 트리거를 알 수 있는데 네. 개인들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냐면 바닥은 어차피 모르니까 바닥이 지나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바닥을 지나서 반등하는 게 진짜 반등인지 또 어떻게 아냐는 그렇죠. 질문이 나. 예를 들어 맞습니다. 네. 1500 코로나 때 1457 바닥 찍고 쭉 올라갈 때도 네. 저 2000까지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네네. 네.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네. 그러다 이제 뭐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 대표님 말씀처럼 가격이 좋으면 차라리 이 무릎이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은 아니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무릎이라도 사보려고 몇 번 노력해봤거든요. 네. 한번 해보자. 허리였나요?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가- 허리였던 뭐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네. 보통 뭐 2,600 밑이면 사야 된다. 네. 그러니 많이들 하셨죠. 많이 네. 나왔고 이게 있다가 여기서 바닥 나와서 뭐 그냥 바닥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네. 확인되면은 하반기에는 뭐 얼마 간다 이러면서 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안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게 내가 산 게 돌아가서 거기 샀는데 내가 바닥 맞아? 라고 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클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클린하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이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데 네. 여기서 사고 싶 못하니까 여기서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되면 여기인지 클린하는지 좀 지표라도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신용은 말고 뭐 딴 거 혹시 뭐 딱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근데 지금은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오로지 저도 그 수급이다. 지금은 네. 싼 건 인정하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이유들 뭐 찾게 되면 많죠. 뭐 네. 지금 뭐 경기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환율부터 다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보통으로 밀리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수급 그러니까 뭐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네. 좀 돌려주고 네. 그럼 이제 각도 맞춰보고 네. 그러면서 나 여기서 또 단기 또 밀리겠다 하면 네. 이런 대응이라도 짜야 되는데 네. 이렇게 수직 낙하는 것도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피가 이격도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격도에서 이제 바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57,000원, 네. 하이닉스 9만 원, 저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네. 오늘 왔어요. 네. 왔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기도해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맨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닥 근데 시도를 어떻게- 삼성전자가 근데 60 월봉 오늘 딱 걸려 있던데. 예. 그래서 60 월봉이면 5년 이동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충 그냥 뭐 어떻게 보세요? 딱 걸려 있던데 제가 전자 차트 딱 보니까.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저는 네. 그러게요. 기술적으로 참 전자 같은 경우는 좀 물음표 네. 하고요. 네. 아 60 월봉이어도 네, 그렇게다. 모내고 SK 하이닉스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어차피 뭐 감익에 대한 부분이나 이익의 감소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62조 정도가 바텀 구간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 보니 먼저 그 시가총액 바닥을 추정해 놓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과매도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런 구간 이하에서는 이제 채워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SK 하이닉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논외로 외국인 수급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있고 네. 또 전자 같은 경우는 그 수급 자체가 기존의 수급보다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저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장기도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장기물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네.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시총 1등을 그냥 잡아놓고 나머지 시가총액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도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매도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이게 참 뭐 우리도 어려운- 모르니까 뭐 이사님 그냥 말씀 편하게 서로 해주셔도 다 될것 같아요. 모르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상상이 모르죠. 가는 얘기해 중입니다. 주세요, 지금. 이 진짜. 중에 외국인 오늘은 없으니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일에서 종목보다도 왜. 네, 뭐 지금 아직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나오는 기준 자체가 그냥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아직 그 매도가 나오는 폭이라든지 그게 뚜렷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사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2천억을 하루 만에 사주면 그때가 단기적인 바닥이 한 차례 형성이 됐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코스닥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그 생각되는 게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인지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기존에 예전에 데이터들을 대입해 보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의 2천억 매수 네. 그 부분을 수급 측면에서는 뭐 한 차례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 사는 게 아니죠. 네. 요만큼 사왔다가 음. 바닥인지 아닌지 또 확인했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맞는 것 같으면 또 요만큼 네. 이거 노리는 외국인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모든 게 물음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들어갔다가 아니면 손절해야 돼요. 네. 손절했다가 차라리 그냥 다시 숨죽이고 있다가. 네. 근데 요즘 매매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나 시장이 어려우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주식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비중만큼 인버스를 같이 들어가요. 네. 해지할 정도로. 네.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건 빠져나오는데 네. 해지는 그냥 두고 봐야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역시나 인버스가 수익을 다 주더라. 이게 네. 다 커버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지켜봤다가 또 요거 저점인 것 같아 그래서 또 들어가는데 역시나 또 이거를 한 2,600대부터 계속 해봤더니 네. 주식은 계속 깨지고 네. 인버스만 살아있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풀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제일 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미국은 자금 들어옵니다. 네. 예, 글로벌 펀드에서 자금 펀드 쪽에 주식 펀드 쪽에 들어오는데요. 2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 만드네요. 네. 한국은 올해 들어서 유입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네. 계속 유출이에요. 음. 거기다가 대만은 유입되다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유출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대만도 거의 같은 운명. 솔직히 TSMC 실적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거 가지고 뭐 실적이 어떻게 됐다. 벌써 다 계약 다 돼 있는데요, 뭐.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내년 전만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DB 하이텍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거의 지금 다 세팅돼 있을 텐데 실적에 대해서도 뭐가 안 좋다는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빠진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일단 실적도 되면 그냥 속기 반등하겠죠. 네. 네, 이런 쪽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생각일 뿐이지 액션은 또 못하고 다들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게 한계죠 지금은요.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사님께서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에 바닥을 좀 정해놓고 네. 과매도가 나오면 산다. 네. 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하이닉스 실적 추정에 대한 우려가 또 조금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서버 부분에 줄어드는 네. 요인도 있고 그게 뭐 4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구해놓는 건 현재까지 나온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반영해서 그 수치를 계산을 해 보거든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뭐 실제 수익에도 더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 시가총액을 놓고 접근을 하고 처음에는 그 70조 원대에 대해서 감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서버에 대해서 안 좋은 케이스를 다 감안을 해보니까 한 62조 원.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시총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총이 얼마로 끝났죠? 67조입니다. 네. 네, 한 그러면 그 정도. 얼마 남진 않았네요. 네네. 그래도. 10% 더? 네, 한 그 정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네, 그 정도 구간 만약에 도달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개별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는. 그러면 수익률을 놓고 보면 네. 더 많이 빠진 소부장 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정도쯤 되면? 네, 일단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하나의 네. 키로 생각하고 접근을 한 사례를 60조. 말씀드렸을 예. 때. 네. 하이닉스를 키로 보시는 이유는 그거를 이사님께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편한 종목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어차피 나머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셔서 그러신 건가요? 이게 이번에 10년 사이클을 보면은 기술주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이 꺾여 내려가면서 계속 IT에게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IT가 주도주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시장이 이제 다시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SK 하이닉스를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T는 이제 끝났다. 다음 생이 그러니까 끝났다. 그러면
이 시장 끝나고 이제 다음 안전 국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섹터가 주도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리거라는 예. 점을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어떤 사례가 있으면 이게 주도주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인프라 관련 뭐 이러한 쪽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케이스를 정해놓는 건 아닌데 이번 시장에 반전의 트리거가 있을 때 그 트리거에 맞는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예로 뭐 인프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예.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좀 던져주세요 아이디어 좀. 뭐 과거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 탄생을 한 게 네. 일단은 글로벌 정책이랑 우리나라 정책이 부합되는 뭐 그 업종 같은 경우가 탄생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전방 시장 같은 경우 그 환경이 큰 그러한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없던 제품 뭐 생겨나는 경우 어떤 제품 UAM이요? 네. 네. 그런 쪽도 괜찮고 뭐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좀 퍼포먼스를 걸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와 일치를 하다 보니 원전 쪽에 대한 뭐 관심을 두고 있고요. 가깝게는 근데 7월 7일에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 이 부분이 결정이 나냐 마냐 그게 가까운 모멘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신재생 이런 쪽이요? 네, 원전. 네, 원전이요. 네. 네. 대표님은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대표님 답도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물음표인데 뭐. 네. 그래도 그래놓고 여쭤봐주시고 아, 저는 네.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2차 전지는 깔고 가야 되긴 할 텐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지금은 어차피 돌고 돌아서 이제 시장이 딱 그러거든요. 안 빠지네요. 어디 있어? 가져와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다 보니까 오늘 또 두드려 맞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이쪽도 가져가야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그냥 편하게 메이커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쪽에서 그냥 뭐 자동차 메이커들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서는 또 요즘에 우주항공 이쪽도 많이 밀렸는데 며칠 동안 밀렸는데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여전히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방산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도 저거 그 누리호를 쐈을 때 이게 저희는 뭐 성공하는 실패냐만 봤는데 이게 예전에 만약에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이었으면 저기다가 위성 빼고 핵탄두 달면은 무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걱정하는 건 물론 우방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용인을 안 해줬던 게 이제 좀 대치돼 있잖아요. 북한하고 대치돼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또 뭐 정권이 이런 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돌변해서 악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자기한테는 또 칼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 쪽에서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되게 민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약간 풀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아마 지금부터는 볼 때 협력 관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 우주항공 쪽은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기회가 열렸다. 앞서 원전 쪽도 이제 미국하고 좀 손 잡는 분위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하나의 섹터는 우주항공 뭐 방산 이쪽은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고 좋아. PBR 0.3배, PER 5배, 3배까지 갔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가 안 됩니다. 네. 그냥 싼 거 회복하는 정도가 다고요. 항상 성장의 모멘텀이 던져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앞서 그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뭔가 없었던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 없었던 게 주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거기 밸류 측정 못 해요. 측정 못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이렇게 커졌을 때 우리가 와 여기 새로운 산업들의 변하는 걸 보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차 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차 초기에도 된다 안 된다 논란 많았었어요. 지금 한때 그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그 3일 동안 거의 뭐 20%가 쫙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 2017년도인가 그때 같은 경우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도 많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뭔가 성장 밸류를 새롭게 주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UAM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구체화가 조금씩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는데 시간 낭비네요, 요즘엔. 아니죠. 그거를 보셔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싸게 살 수는 있죠. 그건 어떠세요? 네. 요즘에 네.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원전은 최근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감 있는 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네. 누리호도 쐈으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 건 좋은데 또 반대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장이 안 빠질 때도 금융업종이 하루 많이 망가진 날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약간 이제 간섭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 김 의원님이 정말 좋게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너무너무 건전하고 PR이 뭐 3배, 4배 이런 데다가 배당이 막 6, 7%인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약간 하이밸류 주식도 좋지만 더 쌌던 게 더 싸지고 거기다 배당까지 주고 하는 관점 예를 들어 지금 한전채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네. 그거보다 이자가 아니죠. 배당을 더 주는 종목에 대한 관심 같은 걸 가져보면 어떨까 저희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표는? 네. 조금 지금 당장에 접근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우세가 있는 업종들이 존재하다 보니 저는 조금 논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진정 뭐 침체라고 확정이 되면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그런 하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 좋겠지만, 다행이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금융업종과 여타 이제 업종들을 비교해봤을 때는 뚜렷하게 이게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사님 혹시 해외 주식도 하시나요? 해외 주식은 제가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요. 네. 예,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알아요. 이제 막 원래 물어보세요. 원래 나스닥이 네. 훨씬 많이 빠졌었는데 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제가 숫자를 체크하진 않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장이 살아난다면 미국부터 봐야 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에 네. 그래도 한국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그널은 나스닥에서 네. 찾고 있고요. 네. 왜냐면 이 뭐 10년의 주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월봉 기준으로 그 52선을 보면 그게 10년의 시그널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밀렸을 때 이 구간을 통해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이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그널은 나스닥에서 찾고 매매는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나스닥이 헷갈리는 국면이다. 네, 이렇게 네, 아직 보시네요. 네, 아직 헷갈린 국면이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네, 아직 헷갈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 물음표네요. 그냥 그러게. 다 이렇게 살얼음 걷는 기분이고. 네. 그럼 대표님 나스닥이 이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나스닥이 회복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계획이십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몇 프로 오르면 회복한 거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주가가 대세 하락장이더라도 20%씩 반등 30% 그렇죠. 하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주가만 갖고 이게 반등했다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나스닥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바닥을 지난 거다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아직 이사님 심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 시장을 보는 관점들은 확인된 게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고점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서 은행주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해요. 근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행주 싼데 더 싸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질까봐 접근을 못하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신용정보 회사들 네, 네. 네. 추심하는 회사들 네. 오늘 막 상한가 들어갈 때 고려 종목 얘기하면 괜찮죠? 예. 팩트는 오늘 상가 갔다는 뜻 오늘 아니세요? 간 거니까요. 예. 가진 않았고요. 아, 거의 갔다. 네. 뭐 네. 갑자기 이쪽으로 매수 막 추천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러고 나중에 보면 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또 해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즉 은행주 다 싸고 좋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은 대출 부실화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뭐야? 채권 추심업체들이 그래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은행도 못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나스닥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모락모락 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어제 같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젠 경기 리세션 가능 이렇게 딱 해석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미국 이제 나스닥 시장이 지금이 아니라 저 위쪽이었으면은 또 빠졌겠죠.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래도 보합대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가격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리세션 뭐 GDP가 2분기 정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서 리세션이라는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요. 오히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과정이 남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 4분기 때 가게 되면 마이너스 진짜 돼? 뭐 이런 거 체크하면서 아직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반등이 간다고 하더라도 좀 아직은 미약적이겠죠. 근데 일단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몸을 안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닥이라고 하긴 되게 애매하고. 근데 이런 걸 바라보는 한국 입장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네. 지금 미국이 1분기 GDP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물론 그거는 물가가 너무 높았기 네. 때문에 나온 마이너스고 2분기도 비슷할 거예요. 네. 뭐 워낙 물가가 높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는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혹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게 미국 무슨 경제학 행진 뭔지가 얘기하는 그 침체잖아요. 그러면 리세션이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는 게 미리 와서 주가 미리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시그널 하나 보고 그리고 주가 흐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가짜 침체고 진짜가 올 거니까 아직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거는 예를 들어 2분기에 경기 침체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주가가 10% 반등했다 나스닥이 이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렸다 이러면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데요. 궁금해서요. 네. 그냥 궁금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은 네 일단은 사야죠. 네. 왜냐면 그런 뭐 침체라는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면 먼저 사고 보는 거죠.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 없이 시장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시장은 이거 가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어차피 지금 물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온 일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 볼 거거든요. 그럼 연준이 속도 줄이겠어? 이거 볼 거거든요. 근데 속도 줄일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또 칼 뽑았고 네. 그러면 줄일 생각 없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만약에 리세션이니까 리세션 기간에 주가 올랐어 이런 분석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도하고 다시 진짜 배기 지표를 확인하려고 좀 시간 걸리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오래 걸리죠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권에 대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보다 실물 지표들이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리세션답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와야 또 뭐 다시 뭐 실업률부터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나오면서 연준의 움직임 같이 보면서 대응할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이.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장이 완전히 좋을 때에는 네. 숫자가 확인하기도 전에 장이 먼저 올라버리니까 네. 나와서 사면 너무 늦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흐름에서는 그냥 대체로 시장을 보면서 따라가서 사도 뭐 네.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긴 해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오랫동안 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불확실성, 우리가 지금 모여서 네. 모른다는 얘기만 몇 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덜 벌 생각을 하더라도 확인하고 덜 깨지네. 그쵸.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건 덜 깨지는 거죠. 예상 많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요.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숫자 확인과 또 그에 따른 시장 반응까지도 보면서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네. S&P 500도 코로나 때 10% 빠지고 10% 올랐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저희도 코로나 때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오르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안 갖고 있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기대할 수 있는 리턴보다 훨씬 적게 리턴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일단 참여를 하고 네. 그리고 남은 현금을 갖고 이렇게 해라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싸다면 그런 관점으로 그냥 시장에 남아있는 게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김 대표님이나 보시기엔 아직도 밑에가 그렇게 견디기엔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저희가 구독자분들 이해해도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긴 이렇게 한데 얘기해주세요. 네.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정확하게 댓글 안 좋죠. 보시면 돼. 정확하게 댓글.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네,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제가 우는 표정 네. 지으니까 저 얼굴 보지 말고 네. 말씀하세요. 아직 더 남아 있기도 하고 그 보고 있는 시그널 자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스닥의 월봉 기준, 그다음에 아직 신용 수급 기준 다 지금 아직 바닥에 징후가 없습니다. 신용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한 지표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무조건 바닥의 지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바닥에 대해서 지나고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보통 지나고 네, 알죠. 네,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이다 보니 저는 아직은 바닥은 안 왔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그냥 그러한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지수대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수 때요? 네. 지수 때. 그냥 막 던지고 뭔데 있습니다. 너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대표님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대답으로. 예. 수고하십니다. 지수 자체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 얼마가 바닥이고 그런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아이고. 안 되는 게 뭐 2,200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4만 원 지금 기준으로 뭐 2,600대 뭐 2,400 간다 2,300 간다 그런 얘기는 너무 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네. 하이닉스가 62조라고 그러셨으니까 네네. 지금 67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5조면은 7%잖아요. 7대 49, 네. 7.5%. 그러면 네. 2,350에서 7%면은 200. 한 2,000, 2,100. 그 기준으로 하면은 하이닉스랑 다른 종목이 똑같이 빠진다고 하면 2,1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려도 그냥 하이닉스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이사님 2,150 간대 이거.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 얘기하셨으니까.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만약에 네. 다른 종목들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라고 치고 네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10% 15%. 해석을 할게요 제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니까 그렇게 네. 된다는 거. 네. 도장 받으셨군요. 지금 67조인데 하이닉스 62조를 바닥으로 보신다는 거. 네네. 이사님. 네. 대표님은요? 이게 원래 제 대사였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아니 왜냐면은 지금 트레이딩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요. 네.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은 네. 머릿속에 이게 네. 관념이 바뀌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 지수대가 이 정도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싸 보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을 전문가시고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이거를 관념에 박혀서 그러니까 네. 그 정도에서 대응한다기보다 징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지 마라 네, 지금은. 지금은 지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네. 이게 지수가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네. 반등 주고 왔었어야 돼요. 반등 몇 번 주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저가면서도 같이 있고 다시 그거 안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는. 그럼 또 질문. 제가 오늘은 네. 저도 너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예. 사셨잖아요. 싸다고 생각 샀었는데 네. 어떤 모양이 나오면 이거 아닌가 보다고 손절하세요. 이건 이게 저도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해라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장에서 이렇게 빠진 데서 몇 프로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혹시 손절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이사님 예, 예. 항상 이게 최근에는 실제 하고 있는 예를 드려볼게요. 예. 오늘 예, 같은 경우 어떻게 예, 예. 했었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시장이 처음에 쫙 밀리다가 네. 오전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소량 사주는 분위기니까 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시 반까지인가? 체크하는 종목들을 일단 다 사요. 예. 그래서 한 80% 정도를 주식으로 채웠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있다가 보니까 반등이 못 나오고 막 막혔죠. 밀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뭐 먼저 튄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여기에서 못 나오는 종목들 써마니까 어차피 또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예, 그럼 그냥 매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보다가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뒤에서 돌아서는 거 보면 또 샀다가 아니면은 매도하고. 근데 결국 아니라는 게 네. 어떤 얼마면 기준? 아니라는 네. 거죠. 요즘에는 네. 트레이딩 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파생 시장하고 같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
현물이 갑자기 선물이 더 비싸졌다가 네. 요게 순간적으로 자주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예, 예. 당연히 네. 그러면 거기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은 덜 빠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다 보니까. 네. 그럼 이게 그대로 가느냐? 안 그럽니다. 내일은 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항상 저가 깨고 다시 반등했다가 저가가 저항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다들. 네. 그럼 거기서 호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동성 공급하는 데또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근데 오늘은 약간 반전의 기미가 보이는 건 했었어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동시호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선물 매수 9,000개 네, 오늘 넘어간- 9천억 9천 개. 요거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남을 수 있는데 많이 당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잠깐 돌렸지만 2시부터인가 네. 잠깐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몇 포인트가 10포인트까지 단숨에 네네. 갔었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네. 확실하게 꽂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쫓아 샀는데 꼭 꺾이면 그런 건가요? 지금의 장은 오늘은 대응 얘기 많이 네.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매매 국면에서는 예 그렇게 대응한 게 맞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어차피 네. 그냥 바닥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리고 당일에 그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뭐 오늘 그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뭐 신용 같은 경우 반대매물 최대치로 내일 나올 수 있다. 네. 통상 이런 게 짧은 바닥은 형성은 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좀 채워놓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들어올렸다가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로 매수를 할 때 호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가 이게 반등이 나오면 호가가 채워지면서 네. 짧은 순간에 시세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수 밀리는 현상에서는 그 호가가 또 다 음. 하고 매수한 기준으로 그 종목들이 그 내려오면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매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호가 없는 거 먹고 올라간 게 그냥 다시 훅 내려오면 그냥 네네네. 이거라는 거죠. 네. 아, 요즘 호가 네. 비어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위아래 요즘 네. 엄청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뭐 너무 심하던데요. 예전에 뭐 천주 단위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 몇백 주 네. 이렇게만 돼 있는 거 보고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근데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30%가 훅 돌아올 때 보면은 네. 이렇게 또 갑자기 호가 들어서 묵 움직이거든요. 네. 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더들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스타일이 비슷하시네요, 약간. 대응 하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또 고점에서 이렇게 계속 또 네. 막히고 막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죠. 네.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걸까, 네. 아닐까. 근데 그런 때 파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물 동향 보게 되면은 네. 막혀 이쪽은 먼저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선물이. 근데 사실 네. 이제 저는 공감하면서 이제 듣고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3,646명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 모두가 그렇게 파생까지 잘 아는 수급까지 보면서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아니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인들을 보면 현금이 아예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네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또는 너무 아프지만 일부라도 팔아놓고 현금을 챙겨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섹터는 아직도 거품이 좀 있다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디를 좀 줄여서 또는 아까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덜 빠졌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네. 많이 빠진 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음. 덜 빠진 걸 팔아야 할지 이런 조언도 지금은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만 놓고 생각해 보자면 매도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팔아도 의미가 네. 없다. 매도 실익은 없고 매수에 대해서는 천천히. 예, 매도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패닉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 반등 같은 경우가 지수 PBR 기준으로 0.9는 1차적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네. 지금이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굳이 종목들을 다 쳐서 뭐 매도를 하고 이거를 줄이고 하는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뭐 이게 밑으로 갈 때 한 번 더 맞을 수는 있더라도 이게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전광판 닫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지금은 네네. 좀 네. 네. 가만히 있자. 일단은 지금 지수에서는 전 그렇습니다. 음. 네. 네, 저는 아닙니다. 그럼 대표님은요? 저는 한 30% 파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 어차피 못 파세요. 못뭐 파는데 왜 파시려냐고 그러면 현금 없으면 지금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주도주가 탄생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보통 보면은 대충 보니까 30%에서 뭐 40% 이게 거의 다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이너스 30%를 봤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 30%를 팔게 되면은 손해 확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니까 내 종목이 지금 다시 마이너스 30%에서 보합 때까지 그 제로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도주를 통해서 차라리 액션을 대응해서 거기서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연합인포맥스 계속 보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액션 취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게 복구하는 폭이 더 다릅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지금은 잘못하게 되면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요. 부장님한테 이쁨 받는 것도 좋은데 내 계좌를 살리는 적극적인 조건은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럼 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 있어요. 그러면 뭐를 팔아요? A, B, C, D 다 똑같이 30%예요. 100주 갖고 있으면 30주, 30주, 30주.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네. 그냥 종목 상관없이 고르게 30%씩 팔아서 네. 현금 30을 만들어 놔라. 왜냐면 그러면 또 투자 심리가 바뀝니다. 네. 현금 없으면은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만 보고 있다가 에이 그럼 더 밀려라 차라리 내가 나머지 30% 더 살게. 이게 좀 바뀌거든요. 근데 물론 더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첫째 내일 아침에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도커멘트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을 30% 파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찬성입니다. 음, 그것도 찬성이고 근데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냥 저 같으면은 제일 많이 빠진 거 한두 개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예. 예. 그게 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기회 비용의 기회의 네. 싸움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이 빠진 거 50% 손해 봤어 이게 아니라 네. 그 50%를 손해 봤던 걸 복구할 방법을 세워야 되죠. 네. 그럼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네. 막 더 열의에 차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연합인포맥스에 나오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전문가가 100% 맞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승률을 높여가는 게 전문가이고 이렇게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스크 관리 네. 잘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모셔서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선수의 대화랄까 이런 대화였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것 같은 걱정이 네. 드네요. 네. 근데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셨죠. 우리 네. 이사님은 일단 지금은 있어라. 그쵸, 그리고 확인해라. 대표님은 30% 정도는 현금 팔아보자. 만들어라. 명확한 액션을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주신 거죠. 네. 이런 때 이제 인간관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혹시 돈 좀 있냐? 이랬었을 때 그러면 이제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제일 좋죠.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빌리라고요, 물리적으로. 돈을요? 네? 네? 그건 네. 아니 원래 이제 하면 술은 사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살 때 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 다들 전 100명은 있지 않으세요? 그만하시죠. 저는 없는 걸로요. 저도 네. 없습니다. 네, 네. 친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장이 돼가지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예민하시고 네, 근데 그죠. 오늘 두 분의 조언은 충분히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모를 때 가만히 있다가 확인하고 결정하자도 방법일 수 있고 네. 그리고 현금 비중 30%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이사님께서 굉장히 지금 뭔가 고수의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예? 아유. 좋은 장에서 우리가 막 탈탈 재밌는 얘기를 털어야 되는데 이제 우울한 표정으로 제가 네? 눈 동그랗게 뜨면서 쳐다봐가지고 네. 아유, 충분히 오늘은 말씀을 좀 못 그러기가 해주신 것 분위기가 약간 네. 제가 그래서 네. 좋은 장 나면은 종목 얘기 많이 하실 거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저희 오늘 이제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도 너무 좋지 않았고 네, 또 김영익 교수님 2부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요. 네. 오늘 저희 1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성웅 글로벌 파트원 이사님 또 나와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대표님께서 웃으시니까 사람들이 막 대표님이 엄청 즐거운 줄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우신 건 설마 아니시죠?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항상 웃는 날이라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네. 네, 저는 약간 가까이 있으니까 울고 계신 것도 좀 느껴지는데 네.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또 개그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으셔서 원래 이러고 힘들어도 웃고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못 웃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인상 써봐야 뭐 주가가 안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웃으세요. 어떻게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냥 헛웃음이죠, 헛웃음. 네. 네.
저희 1부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이사님과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